요즘에 사기가 많으니까 대출이 제대로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알고 있는 이걸 건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추가 부담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거고 미주기 아파트는 총체적인 나무이죠. 당신의 아파트는 안녕하십니까? 불편한 아파트를 편안한 아파트로 만들어드리는 고품격 탐사보도 법률 자문 콘텐츠 불편한 아파트. 예, 오늘은 이한기 기자와 김수희 변호사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한기 기자, 오늘은 또 어떤 불편한 아파트인가요? 제가 오늘 다루게 될 아파트는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아파트인데요. 이제 여기가 이제 보존 등기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어서 그로 인한 불편함이 많다 해서 방문해 본 아파트입니다. 변호사님, 그럼 보존 등기가 뭐예요? 아무래도 좀 등기 관련 용어가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처음 생기는 등기입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파트는 땅을 이제 다시 다 갈아서 새로 건축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사실 등기 관계가 새롭게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출생증명서 같은 거죠. 그 소유권 보존 등기 다음에 이제 소유권을 가져오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서 하는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은 출생증명서다. 이전은 소유권을 나타내주는 등기다. 이렇게 보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이런 게 지연이 되면 네. 어떤 문제점들이 좀 일어나나요? 상당히 많죠. 여유 있게 현금 가지고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예요. 디스카운트 된 가격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입주민들의 피해가 만만치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불편한 아파트에서 이한기 기자가 이 내용을 취재해 왔습니다. 변호사님 그렇지 않나요? 이런 거 같은 경우 야 우리가 너네들 용적률 이만큼 주고 사업성 어느 정도 올려줄 테니까 그럼 기부 체납으로 해서 주변 땅 정리해서 교통 영향평가 통과하게끔 만들어 놔. 그래야지 인허가를 내주는 게 일반적인 건데 그러면 이거 누가 안 지킨 거예요? 고양시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은 조합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안 지킨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조합이 처음에 이제 준공되기 직전쯤에 이제 관리처분 변경 총회라는 걸 열었어요. 고양시에서 요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이만큼 돈이 들어갈 것 같으니 조합원들의 동의를 구해놓은 상태였고 그로 인해서 한 45억 정도의 금액을 이미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이제 고양시에서 최근에 정문앞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까지 좀 정비를 해달라는 그런 추가적인 요구가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조합이 그거는 못 받아들이겠다. 근데 이 중에 이제 고양시 시유지가 아니라 경기도의 도유지라고 이런 공간도 있었어요. 근데 이건 이제 고양시가 임의로 줄 수가 없고 경기도랑 또 이제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얽히면서 아마 이 조합에서도 이 문제를 쉽게 좀 빠르게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고 계속 지체됐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주자들이 그런 문제 포함해가지고 가장 불편해하는 내용들이 좀 있으면 그거 정리 좀 한번 해주세요. 재산권 행사의 불편 사항도 있었어요. 대출이 제대로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합으로 이렇게 뭉텅이로 묶여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소가 안 나오다 보니까 요즘에 사기가 많으니까 전세자 그 보험을 들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보험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그 주소지가 분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좀 제일 좀 불안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이제 매수를 못하고 대출도 일부에서만 되고 뭐 은행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일단 들어오시는 분들이 의심을 하죠. 특히 계약서도 2장이어야 돼요. 입주권 매매로 하거든요. 그래서 입주권에 대한 매매와 이 조합원들은 토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서에서 2장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재개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뭐 조합원 매물들은 그 추가 분담금이 계속 발생하죠. 이런 분쟁으로 인한 것들이 조합원들한테는 돈으로 환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 분담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거고 일반 분양자들은 자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미드기 아파트는 총체적인 난국이죠. 이 아파트 보니까 일단은 불편한 게 아니라 이건 좀 짜증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고양시의 요구대로 좀 확장하게 되면 추가 분담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거의 신용대출만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입주민분들이. 그래서 지금 그 지점도 굉장히 걱정하고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오는지 나오긴 나오는지 이것도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님, 이게 법률적으로 봤었을 때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로 봐야 될까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아파트 보존 건물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각 호수에 대한 비율만큼 대지권의 비율도 가져갑니다. 그래서 부분 등기라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다 이루어진 후에 땅을 가져와야 되는 그 권리자 사이에 문제가 항상 생기는 겁니다.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 신용대출이나 어떤 다른 아까 입주권을 담보로 한 어떻게 보면 디스카운트된 대출을 그러니까 내가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대출을 받아야 되고요. 이자 비싼 거요? 네. 그리고 입주민 아까 이제 저희 인터뷰 보셨지만 거기 전세로 들어오신 분들도 이제 가격이 좀 싸다 보니까 들어오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전세 보증보험, 그 보증보험 자체에 가입이 안 돼요. 등기가 나올 때까지.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언급드리면 결국 세금 문제도 가져갈 수 있겠죠. 공시지가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는 가격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세금 가격도 제대로 측정될 수가 없고. 그러면 대지권 등기가 이제 토지 내에서는 확보는 알겠는데 토지 외에까지 그거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나중에 지어졌을 때 이전 고시할 때 그런 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또 행정청과의 문제. 지금 이 사례가 딱 그렇죠. 행정청과 계속 어떤 정비 계획 두고 도로가 3차로냐 4차로냐 확대하냐 마냐. 그리고 입주민도 이 입주민도 시민이거든요. 한 가지 의아한 거는 이제 행정청에서 주변에 민원이 많이 걱정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도로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를 다셨는데 그게 정말이라고 하면 어떤 주변의 민원만으로 입주민의 불편은 그런 감수할 수 있는 부분에 이익 형량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 부분은 저희가 재량으로 해결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건 아닌지는 조금 더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뭐 공덕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8년까지 간 경우도 있고요. 10년 이상이 훌쩍 넘어가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 권리관계는 물론이고요. 제대로 된 생활을 하실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등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속 이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이야기를 푸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우선 당연히 조합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아파트에서 조합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계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키를 쥐고 있는 거는 조합이십니다.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문제를 누가 푸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고양시는 이런 일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이미.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이 사례에 있어서도 고양시의 역할이 오히려 홍보가 됐어요. 만약에 변호사님 이거 만약에 소송으로 간다. 시간이 한 어느 정도 진행이 돼요? 기본적으로 사실 소송은 2년에서 3년, 그러니까 2년에서 3년. 예, 대법원까지 가면 그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또한 사실 그 소송 비용 또 뭘로 하겠습니까? 조합 비용으로. 근데 이게 이제 조합원 분들도 그렇고 또 여기 분양받아서 들어가신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답답할 만한 내용인 게 조합과 시가 계속 소통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기다려야 이게 해결이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점들은 이제 조합원이나 혹은 입주민 입장에서 좀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좀 답답할 것 같아요. 혹시 조합원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사실 조합원의 권리예요. 저희가 이제 법에 따라서 조합은 사실 지어지는 거고요. 그 기능하는 것도 법에 따라서 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당연히 총회를 열도록 되어 있고요. 그 총회에서 이러한 주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당연히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소통을 안 하면 조합
조합장님을 해임할 수도 있고 해임권과 선임권도 결국 조합원한테 있는 거거든요. 소통 자체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이 조합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경영진의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지 소통을 못했으니까 이 부분을 조합을 역할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정비몽땅이라고 하나? 그 사이트 들어가면 다 하게 한 거 올려놓게끔 돼 있죠? 고양시 민원 콜센터입니다. 시민의 말씀을 더욱 경청하겠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이 연합 능곡 재개발 연합 조합 쪽에서 진행되는 정기총회에 대한 속기록을 보관을 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확인 코드 하신다면 그 연합 조합 측으로 열람 요청을 하셔야 되신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합원들이 또 걱정하시는 점이 이런 거잖아요. 우리 조합이 혹시 이거 해산하기 싫어가지고 월급 받으려고 계속 이걸 끌고 가는 건가? 아닐 거야. 아니지만 여기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이런 사례 많죠, 변호사님? 해산 자체를 지체하고 있는 조합들을 상대로 해산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아, 근데 여기 이 아파트는 그런 문제는 아닐 거예요. 네, 여기가 그렇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네. 네, 오늘 불편한 아파트 사례는 보존 등기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뭐 생활 불편한 내용도 있고 뭐 재산권 행사 그리고 부동산 거래 관련돼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겁니다. 사실 이게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따지기는 조금 앞에서 이제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약간 모호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변호사님께서 또 한번 정리를 해 주실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다 지어지고도 태어나지 못한 아파트,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있지 못한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결국에는 이전고시가 나야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전고시가 날 수 있도록 그 이전에 이뤄졌던 분쟁들을 조합이나 지자체가 확실히 나서서 좀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일반 그 분양자들과 조합원분들은 이러한 그 불행의 당사자가 계속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합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조합 또한 이러한 조합원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인지하고 먼저 나서서 그 적극적인 역할을 어떻게 보면 해결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잘 역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아파트가 모두 편해질 때까지 불편한 아파트가 앞장서겠습니다. 혹시 불편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댓글과 메일로 문의 주십시오. 저희 불편한 아파트가 찾아가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 함께 해주신 김수희 변호사님 그리고 이한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